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이요. 5번부터 8번, 9번부터 12번. 12번이요. 혹시 12번 손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13번부터 16번. 16번이요. 자, 16번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배우면 난이도가 하고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는 상태에서는 아마 이걸 진짜 노가다를 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집이 여기에다 이걸 넣어놓은 건 그냥 노가다 한번 떼보라는 거야. 진짜 F를 G한테 넣었으면 우리가 G2x-1이라고 둔 다음에 그럼 결국엔 G2x-1이 X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찾는 건데 미리 얘들아 역함수를 먼저 잠깐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H.G.F라고. 근데 그게 다시 H가 나왔죠. 그럼 저기서 양쪽에 있는 H는 소거시킬 수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이걸 소거시킨다라는 게 사실 역함수를 합성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합성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역함수를 합성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를 합성하면 누가 나오냐면 항등함수가 나와요. 항등함수 I. 근데 그 항등함수가 우리 수학에서 식이 뭐밖에 없다 그랬죠? y는 x밖에 없어서 얘가 바로 x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G.F가 x 될 때 값을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린 이걸 다시 쓰면 G, EX-1인가요? EX-1 자체가 X가 나올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3 값이니까 X에다가 2 넣으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X에 2 넣으면 결국 2가 나오는 거라 정답은 G3 값은 2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는 좀 이따가 역함수 한번 하고 진짜 왜 저렇게 됐던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7번부터 20번까지 질문이야. 21번부터 24번이요. 22에 1번이 문제 오류예요. 그냥 F 하나 지우세요. 3번 합성하지 말고 2번 합성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FB가 실질적으로 C가 나올 거고 다시 FC가 D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3번 합성은 안 된다. 자, 넘어갈게. 25번부터 28번까지 질문이요. 없고 29번부터 냈나요, 혹시 제가? 29번부터 32번 질문이요. 없어요? 그럼 사실상 학원책은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저번에 나눠드린 프린트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1번 프린트부터 먼저 답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20문제짜리 1번에 A는 2, B는 5 2번에 4번 3번에 4 4번에 33 아니, 30%요? 4번 진짜 많이 틀렸어요. 33 5번에 2 6번에 3 7번에 4번 8번에 1번 9번은 A가 1보다 작다. 갖다 안 붙습니다. 10번도 답 2개인데 하나 쓰는 새끼 많아요. 0이랑 8 둘 다 적으셔야 돼요. 11번에 3번 12번에 8 13번에 10 14번에 4번 15번에 5번 16번은 그냥 순서대로 칸 불러드릴게요. 공역 마3 2 마3 2 1 0 17번에 1 18번에 마3 19번에 4 20번에 2입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1번부터 A는 2, B는 5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33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이요. 4번에요? 4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얘들아,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2차 함수는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정의역 범위가 없으면. 그러면 지금 항상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항상 축보다 오른쪽이 살아남거나 왼쪽이 살아남을 텐데 그걸 결정하는 애가 누구다? 바로 정의역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결국엔 얘가 축이 뭐 나와요? 축이 결국 3일 거니까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무조건 A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3보다 큰 쪽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잘 봐. 정의역 때문에 이쪽이 살아남아요 라고 찾은 건 1대1 대응 중에 무슨 조건만 찾은 거야? 1대1 조건만 찾은 거야. 그래서 얘만 찾는 답은 1대1 조건만 만족한 거지 아직 대응일지 함수일지는 몰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얘가 1대1 조건을 만족했는데 이런 거지. 우리 여기 지금 9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9개의 빵을 갖고 온 거야. 그럼 그건 1대1 조건을 만족한 거야. 왜? 학생 9명, 빵 9개, 정의역 9개, 빵도 공역도 9개라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대응까지 만족시켜야 돼. 여기서 대응까지 만족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첫 번째 학생한테 몇 번째 빵을 주고 첫 번째 빵을 주고 두 번째 학생한테는 두 번째 빵을 줘야 되니까 바로 누구?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식에다가 누구 넣었을 때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y 값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b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첫 번째 정의역이 첫 번째 공역이 나오기 시작해야 1대1 조건도 만족하고 대응 조건까지 만족하니까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고 내가 찾고자 한 게 뭐야? a-b의 최대값이니까 바로 a-b에서 b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5의 무슨 값?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차함수 최대값이니까 일단은 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블록이고 축 자체가 2분의 7에서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꼭지점에서 최대값 같겠네요? 그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꼭지점이 최대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라면 우리 가장 처음에 찾은 1대1 조건에서 A는 3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3.5보다 작은 3이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이 살아남는다는 전제하에 바로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최대값은 뭐다? 2분의 7을 넣어서 나온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플러스 4분의 49에서 5 빼는 거니까 4분의 20이니까 4분의 29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뭐 33은 나중에 풀면 되는 거고 일단 이 최대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위 2개 주고 정의역 범위 주고 공역 범위 주고 1대1 대응되라.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없습니까? 5번부터 8번 없어요? 9번부터 12번 오, 1대1 대응 조건 어려운데 13번부터 16번 17번부터 20번 없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프린트 질문 답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프린트 30문제짜리죠. 1번에 5번 2번에 마이너스 4분의 3 3번에 마이너스 2분의 1 4번에 180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에 255 8번에 5번 9번에 10 10번에 19 11번에 마1 12번에 632 13번에 7 14번에 4번 15번에 3번 16번에 1번 17번에 3번 18번에 5 19번에 3번 20번에 1번 21번에 마1 22번에 4 23번에 0 24번에 16 25번에 840 26번에 1번 27번에 1296 28번에 4번 29번에 24 30번에 1번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4번에서 질문이요. 네? 2번이요?
자, 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2번 한번 가볼게. 2번은 근데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함수가 됐으면 좋겠다며. 함수면 일단 뭐만 나오면 돼. 정의역 넣었을 때. 공역 나오면 되는 거잖아. 1대1 조건도 필요 없어. 그냥 한 발씩만 화살을 쏘면 돼. 그럼 제이야, F0이 뭐 나오지? 1. 0은 이미 1한테 화살을 쐈고, 그 다음에 F2가 뭐 나와? 3 나와? 오케이. F2는 3한테 쐈어. 그럼 F4가 뭐 나와, 혹시? 8A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잘 봐. 1이 화살 맞았고 3이 화살 맞은 건 중요치 않아. 0이 쏠 애가 있었고 2도 쏠 아이가 있었어. 그럼 이제 마지막 4가 쏠 애가 있으면 우린 그걸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8A 플러스 5라는 치역 자체가 누구 또는 누구 또는 누구 되면 돼? 1 또는 3 또는 5 되면 되겠죠. 자, 다음 또 4번까지 없어요? 7번의 답이 255. 자, 5번부터 8번까지 질문이요. 5번부터 8번. 없어요? 진짜로? 9번? 7번? 자, 7번 한번 가볼게. 일단은 A라는 집합은 1부터 어디까지 있는 수야? 40까지 있는 수야. 근데 여기서 내가 뽑아가지고 그걸 누구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실질적으로 여기서 뽑아가지고 나머지가 4인 숫자들을 찾으면 4, 9, 14, 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갈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5의 배수에서 하나 빼주면 되잖아. 5 빼기 1, 10 빼기 1, 15 빼기 1. 그럼 결국 1부터 40까지 일단 5의 배수가 몇 개 나와? 8개 나올 거고 8개에서 1씩 뺀다고 해서 개수가 줄진 않지? 그러니까 진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것도 8개가 나와. 근데 그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부분 집합은 몇 개가 나와? 2의 8승 256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256개를 가장 답으로 많이 적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왜 마지막에 1을 빼냐면 왜 빼는지는 알 거야. 이게 공집합을 빼는 건데 아무리 문제를 읽어봐도 공집합이 아닌 이런 문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이 문제를 읽고 마지막에 한 개를 뺀 걸 답으로 말해야 되냐? 라고 질문한다면 어디냐면 그 첫 번째 줄 아니지 맨 마지막 줄에서 윗줄 이 함수의 치역이 4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 x의 개수를 찾아달라 했잖아. 정의역. 근데 정의역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실상 우리는 얘가 치역이 4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바로 256개에서 공집합 하나를 뺀 정답은 255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꼭 공집합이 아닌 이런 문장이 없어도 문제 속에서 혹시 원소를 꼭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으면 마지막에 1을 빼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9번부터 12번까지 10번? 아, 10번 손 들어봐. 아, 이거 개인적으로 해줄게. 이건 완전 노가다 엄청 쉬운 건데. 자, 그 다음 13번부터 16번까지. 네? 아, 그러면 제이야, 너 12번 맞았어? 그럼 내가 12번으로 할게. 차라리 이게 더 복잡하니까. 자, 12번을 풀면 오히려 이제 11번은 쉬워지겠지? 자, 12번 보시면, 뭐, 가조건, 나조건은 둘째 치고요.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2020. 그리고 F2021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리 가보면 F 몇이라고 알려줬어, 제이야? F? 2N이라고 알려줬거든. 근데 우리 수학에서 2N이라고 쓰는 건 겨울 대부분 무슨 수지? 짝? 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F2020이 결국 짝수잖아, 제이야. 그럼 여기가 2020이 나올 거리가 있으니까 N에다 뭐 넣으면 돼? 1010. 그럼 여기다 1010을 넣어서 F2020을 만들었다라는 건 왜 오른쪽에도 1010을 넣으면 F1010이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또 1010은 또 짝수니까 누구랑 같겠어? F505랑 같을 거야. 근데 505는 드디어 뭐야? 홀수지. 그럼 홀수면 나조건으로 토스하는 거야. 왜? 너 결국 뭐 넣어야 505 나와? 라는 거지. 뭐 넣어야 돼? 252? 252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252를 넣었다라고 치면 걔는 누구랑 같겠어? 252 나조건에다 n에다 넣은 25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요? 끝났죠?
자, 두 번째. F 2021은 어떻게 구하냐? 애초에 여기가 홀수야.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또 1010 넣으면 돼. 근데 또 1010은 어떻게 되겠어? 뭐 끝났네.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또 노가다 띄면 되잖아. 자, 다음 또 질문이야. 그럼 얘는 253, 똑같이만 나오겠구나. 자, 다음 또 있어요? 12번부터 16번? 13번부터 16번? 없으면? 뭐라고 몇 번에 몇 번? 10번에 19고, 12번에는 632. 또 16번까지 없으면 17, 18, 19, 20 질문이야. 19번이요? 자, 19번 한번 가볼게. 19번 맞으신 분, 손 들어봐. 없지. 이거 없지. 이걸 맞았으면 인정하려고 그랬어. 얘는 그러면 1대1 대응을 완벽하게 이해한 친구야. 심화 과정까지. 자, 19번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냐면 0부터 4까지야. 그리고 공역 또한 0부터 4까지래.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실질적으로 fx가 몇 차식과 몇 차식의 만남이야? 2차식과 1차식의 만남이야. 그리고 구간에 따라 그래프가 결정되지. 3부터 4까지는 1차식을 따르고 0부터 3까지는 2차식을 따로줘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 가셨습니까? 제이야? 자, 그럼 이제 먼저 얘는 식을 완벽하게 알려줬으니까 얘부터 한번 그림 그려볼게. 자, 3 넣으면 뭐 나와, 제이야? 3 넣으면 4가 나와. 그래서 여기다 4를 찍었어. 색칠하지. 갖다가 있으니까. 4 넣으면 뭐 나와? 2. 4 넣으면 여기 2가 나와. 색칠돼 있지. 그래서 찍 그었어. 그럼 얘들아, 이제 나는 0부터 3까지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몇 차식이어야 돼? 2차식이지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이 19번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방법으로 안 풀리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배워봤자 이런 거밖에 안 배웠어요. 잘 보세요. 1차, 2차, 2차, 1차 이런 거 많이 배웠죠? 2차, 1차, 1차, 2차 우리 이런 것들만 배웠어. 무슨 뜻이냐면 1차와 2차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 그림 4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가? 근데 얘들아 이제 문제가 생겼어. 대부분 우리가 풀었던 요 4가지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면 첫 번째, 요 그래프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지점에서 직선에다 넣은 값과 2차 곡선에다 넣어서 나온 값이 항상 어땠어? 같았어. 그래서 그래프를 붙였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었으면 증가함수. 이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었으면 감소함수.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었으면 증가함수. 이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었으면 감소함수. 이런 걸 따져갖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 선생님, 근데요, 제가요, 0과 3 사이에서 2차 함수를 그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1대1 대응은 맞아요. 왜? 가로로 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치명적인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공역이 0부터 4까지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공역이라는 게 결국 무슨 값이지? y 값이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호수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림이 존재하는 y 값이 4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공역이 2에 나오면 안 돼요. 4보다 큰 값도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니 가로로 그었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 뭐가 깨져요? 1대1 대응이 깨져요. 그래서 애들이 멘붕 와요. 이건 문제가 잘못된 거다. 아무리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도 이것을 못 넘고 0을 못 내려가면서 0과 3 사이에 2차 곡선을 그렸고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도록 2차 곡선을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이 문제 오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잠깐 생각을 살짝 바꿔서 혹시 가우스라는 것도 우리 가우스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가우스 함수. 그럼 우리가 가우스에서 뭐를 알아차릴 수 있냐면 첫 번째, 제이야,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끊기지. 그래프가 끊겨. 툭 끊겨. 근데 물어볼게.
그래프는 끊기지만 얘는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선생님, 그래프가 끊겨 있는데요. 그래도 끊겨 있는 지점을 그었어도 하나는 색칠돼 있고 하나는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는 이 개념을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내가 여기다 2차 곡선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는 끊겨 있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바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요렇게 그려주면 잘 보세요.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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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도 어차피 한 점. 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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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 그리고 심지어 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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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 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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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조건도 만족하고 1대1 대응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2차 함수는 누구와 누구를 지난다? 0,0과 바로 3,2를 지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0 넣었더니 0 나오려면 b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고 3 넣었더니 2 나와야 되니까 9a가 2니까 a는 9분의 2가 되겠네. 문제가 무슨 값 찾아달래? f2 값이면 결국 4a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답은 9분의 8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꼭 그래프가 연결돼야지만이 1대1 함수이다, 1대1 대응이다? 아닙니다. 끊겨도 됩니다. 19번 굉장히 중요해요. 자, 20번까지 없습니까? 21번부터 26번까지, 24번까지. 21번이요? 자, 21번 한번 가볼게. 21번 맞으신 분 손. 너네들은 질문은 없는데 맞은 애는 없어. 졸라 신기해. 아, 그래요? 너네는 장기자랑 같은 거는 시원시원하게 말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창피해? 자, 가볼게. fx가 보면 몇 차식과 몇 차식이에요? 2차식과 또 1차식이에요.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를 기점으로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데 또 1대1 대응이래. 그럼 첫 번째, 선생님, 마이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죠. 밑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공식은 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6은 0이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b의 최대값을 찾아달래요. 그럼 제이야, 너네들 이번 시험에서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 b 앞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죠? 정수예요. b는 정수예요. a는 뭐라고 적혀 있죠? 상수래요. 엄청난 차이죠. b는 정수인데 a는 상수래요. 그 말 뜻은 얘들아, 여기서 b 값이 이런 생각하는 애다. 에이 선생님, b가 정수 나오려면 a도 정수여야죠. 이런 얄팍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봐. b가 정수면 a도 정수이다? 이건 당연히 되지만 b가 꼭 정수라 그래서 a가 정수여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a가 2분의 1이어도 되죠. 그럼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럼 b는 정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a는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a는 상수면 제가 무슨 숫자를 넣어야 b 값이 나오는지 정말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a는으로 한번 고쳐볼게. a는 암산할게. 2a 넘겨서 2로 나누면 2분의 1 b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이걸 지금 a라고 바꾼다고 한들 선생님, a가 정수가 아닌데 제가 b 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인데 얘들아, 그래프만 연결되면 1대1 대응이야? 그건 아니야. 자, 홍주야, 첫 번째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고 축보다는 왼쪽이 살아남아, 오른쪽이 살아남아? 오른쪽이 살아남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 중에 꼭지점보다 큰 쪽이 살아남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 너네들이 1차 곡선을 붙일 때, 직선을 붙이더라도 이렇게 붙이면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붙여야겠지. 그러면 무조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겠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누구지? a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건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 음수. 그래서 a는 마3보다 작아야 돼. 아니 선생님, 지금 a가 정수가 아닌데 저 범위 찾는다고 뭐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와요. 너네가 A가 얘라며.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A 대신에. 그러면 2분의 1 B 마이너스 3은 마 3보다 작다니까 없어지고 2 곱하면 B는 0보다 작은 정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0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값,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 끝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는요. A가 정수니까 B도 정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답이 나오는 걸 무조건 적어 놓을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A는 상수고 B는 정수라는 거. 자, 다음 또 24번까지 없습니까? 25번부터 28번 질문이요. 25번부터 28번. 25번. 자, 25번 가볼게. 혹시 기억나세요, 호수야? 우리 함수의 개수 공식이 뭐였지? B의 A승이었지. 그럼 결국에는 정의역이 지금 몇 개예요? 4개? 그리고 공역은 몰라요. 그럼 4개가 K개한테 화살 쏜다고 할게요. 그럼 함수의 개수는 뭐죠? 바로 K의 4승이 될 거예요. 근데 K의 4승이 지금 뭐가 나왔으면 좋겠대? 2400이 돼요. 근데 이거 제가 외워야 되나요? 못 외워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노가다 뛰셔야 돼요. 저게 바로 뭐죠? 7개예요. 7의 4승이 2400이 돼요. 그럼 공역이 7개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4개가 7개한테 화살을 쏘는데 일단 얘들아 물어볼 거 있어. 정의역은 4개인데 공역이 7개니까 1대1 대응은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 대응은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1대1 함수를 물어본 거야. 혹시 1대1 함수 공식이 뭐였지? 7p4. 그래서 7p4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7654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하나 빨리 외우는 방법 알려줄까? 잘 봐. 우리가 1대1 대응 그리고 1대1 함수는 어떻게 공식을 외웠냐면 얘는 B 팩토리얼이라고 외웠고 그러니까 저기선 K니까 K 팩토리라고 해줄게. 그리고 얘는 지금 KP 정의역의 개수 4라고 외웠거든. 얘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이렇게. 근데 요거를 애들이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언제는 팩토리얼이고 언제는 P 쓰는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반에서 가르치다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얘들아 우리 친구랑 1대1로 맞짱 뜨면 뭐나? P나. 그치? 그래서 P야. 둘 다. 1대1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P야. 그래서 여긴 P 쓰면 돼. 둘 다. 그럼 이제 헷갈릴 일이 없지. 언제는 팩토리얼이고 언제는 P인지 헷갈릴 필요가 없어. 1대1이라는 걸 물어보면 P를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대응 같은 경우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을 거니까 정의역이 A고 공역이 B개라고 하면 대응 같은 경우는 BPA고 얘도 BPA야. 똑같아. 근데 대응일 때는 이 A마저도 B로 바뀔 거니까 B 팩토리얼이 나올 거고 얘는 그냥 BPA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식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버려. 공식 똑같으니까 뭐 4개가 7개한테 쏜다 7P4 4개가 4개한테 쏜다 4P4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로 바꿔서 푸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팩토리얼을 언제 쓰고 P를 언제 쓰나요?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은 하나다 라고 생각하셔도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끝났습니까? 28번까지 28번. 자, 이번 시험에서 28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경우의 수 문제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자, 비교적 얘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28번 보면 x 더하기 fx가 항상 짝수였으면 좋겠대. 우리 홀 법칙 아시죠? 뭐였죠? 홀수를 홀수계 더하면 합은 홀수다야. 그럼 지금 보면 정의역이 1, 2, 3, 4, 5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x가 1, 3, 5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해야 되고 x가 2, 4면 어떻게 해요? 라고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그럼 선생님 왜 제가 저걸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까? 라고 하면 1, 3, 5가 무슨 수예요? 홀수죠. 그럼 얘가 홀수예요. 그럼 홀수 더하기 fx를 더했더니 짝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홀수를 누구랑 더해야 짝수가 나오죠? 홀수. 그래서 얘는 항상 홀수여야 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135는 미안하지만 135한테만 화살을 써야 돼요. 근데 얘들아 이거 뭐였어? 1대1 대응이래. 그럼 3명이 3명한테 화살 쏘니까 아까 외운 걸로 써보자. 그냥 무시하고 1대1이란 말이 들어가면 3p3. 그래서 얘는 3팩토리얼이 됐던 거예요. 6.
근데 이제 2, 4 입장에서 보면 짝수고, 다행히도 fx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도 짝수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도 짝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 4도 2, 4한테만 화살을 쏴야 돼요. 그럼 두 명이 두 명한테 1대1 대응. 아, 얘도 공식 외우지 말고 1대1란 말이 있네. 2p2라고 생각해서 2팩토리얼 2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화살 쏠 거니까 정답은 12가지. 이렇게 정답이 돼요. 자, 다음 또 29번 한번 가볼게. 29번 맞으신 분. 이상한 놈들이네. 자, 29번 한번 가볼게. 0, 1, 2, 3, 4가 0, 1, 2, 3, 4한테 화살을 쏠 건데 첫 번째 1대1 대응이래. 그래도 그 무슨 조건을 만족하냐면 fn 플러스 1에서 fn을 뺐을 때 4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얘들아, 우리는 모르겠어. n에 무슨 숫자가 들어갈지. 그래서 1번, n에 만약에 0을 넣으면 어떡하냐. 그럼 f1 마이너스 f0이 4가 나오면 된대. 자, 얘들아, 우리 치역 두 개 숫자 빼서 4 되는 경우 뭐랑 뭐밖에 없지? 4랑 0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4한테 화살을 쏴야 돼. 얘는 무조건 0한테 쏘고. 그럼 얘들아 잘 봐. 내가 한 번만 그려줄 거야. 0, 1, 2, 3, 4 중에서 0, 1, 2, 3, 4한테 화살을 쏠 건데 지금 1은 4한테 화살을 쐈고요. 그리고 0은 0한테 화살을 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말고 나머지 혹시 2, 3, 4를 여기다 넣었을 때도 둘이 뺐더니 4 되는 경우가 절대 나오면 안 된대.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망정이지 1대1 대응이 아니면 자칫 잘못하다가 1을 넣었을 때 F2와 F1을 뺐을 때 4가 되면 또 4형한테 쏴도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4와 0을 제외하고 1, 2, 3 중에서 두 개 숫자 뺐을 때 4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 2, 3, 4는 1, 2, 3한테 마음대로 1대1로 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어차피 4 될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3명이 3명한테 1대1 대응으로 쏜다? 3p3에서 3팩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개. 그럼 얘들아, 우리는 땡큐야. 왜? n에다가 1을 넣어도 F2에서 F1을 뺀 게 4고 얘도 무조건 4, 얘도 무조건 0한테 화살 쏴야 되고 남은 0, 3, 4는 나머지 숫자 1, 2, 3한테 또 1대1 대응으로 쏘면 되니까 얘도 또한 3p3이 나와서 3팩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n에다가 0 넣었을 때도 6개, 1 넣었을 때도 6개. 그럼 6개가 5세트 나오겠네요? 안 되지. 마지막에 4 넣으면 F 몇이 돼버려? 5인데 5는 정의역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는 기껏 해봤자 1, 2, 3까지밖에 못 내니까 다 6이 4세트씩 나오니까 정답은 24가지.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30번? 근데 30번 이거 1초컷 문제잖아. 네모칸이 무슨 뜻이야? 네모칸이 무슨 뜻이지? 1대1, 아이, 혼난다. 1대1이라고 딱 끝내야지. 왜 뒤에 대응이 왜 붙어?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는 1대1이야. 근데 그러면 1대1 함수일지 1대1 대응일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빨리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를 비교해봐야지. 정의역 몇 개? 공역 몇 개? 4개.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답은 4p3 끝났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진도 역함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그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때만 풀린 프린트니까. 오늘 주간 테스트입니다. 네? 네? 1번이요? 네? 오늘 2교시요. 아니, 합성 전까지예요. 그냥 함수까지만. 어떤 거요? 합성함수 그래프요? 안 나와요. 함수까지만 냈으니까요. 20문제 40분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학원 통틀어서 통과자가 2명밖에 없어요. 몇 점이? 우리 F반 정도라고 하면 18개까지 통과해요. 2개까지. 만점자 2명, 19개 2명. 이렇게 해서 총 만점은 2명. 통과가 4명밖에 없구나. 4명밖에 없어요.
오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점수가 높게 나올 거예요. 거기가 어쨌든 중요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유사문항 다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추가되면 숙제가 한 140문제에서 160문제가 되니까요. 꼭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볼게요. 너네 집합부터잖아. 내야지. 그렇구나. 자,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일단 풀어보세요. 제가 그거 감안할게요. 자, 역함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졸면 안 돼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함수에서 거의 그냥 탑 2 안에 들어가는 1, 2위 순위로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냥 보통 고등학생들 공부 수학에 조금 관심 있으면 웬만해서 거기서 틀리는 문제 없으니까. 자, 이제 역함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일단은 얘들아, 앞에 역자는 뭐 우리 명제에서도 배웠어요. 명제에서 역 배웠지, 우리? 배웠잖아. 역이랑 대우 배웠잖아, 너네들. 그치?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함수의 역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x라는 정의역이 있었고, y라는 공역이 있었고, 우리가 x에서 y로를 f함수라고 썼어요. 그러면 딱 봐도 역이니까, 화살 맞은 놈들이 다시 화살 쏜 애들한테 화살을 쏘는 걸 우리가 저걸 바로 역함수라고 하고요. 기호를 가끔 마이너스 1승이라고 대답하는 친구인데 혼납니다. 역의 영단어를 따와서 F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란 뜻이 화살 맞은 애들이 오히려 거꾸로 정의역한테 화살을 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1, 2가 A, B한테 화살을 이렇게 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는 F1은 A야 라고 말할 수 있고 F2는 B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역함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국에는 화살 맞은 A가 다시 1한테 화살을 쏘는 게 역함수고 화살 맞은 B가 다시 2한테 화살 쏘는 게 역함수니까 F 인버스 A는 1이고 F 인버스 B는 2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재미난 게 뭐가 보이냐? 선생님, 그러면 요 1과 2와 B를 제 마음대로 자리를 바꿔도 되나요? 라는 거야. 네,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안에 들어간 걸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나온 걸 치역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과 치역의 자리를 바꾸면 바로 인버스 마크가 붙으면 되고 치역이었던 놈이 새롭게 정의역으로 바뀌고 정의역이었던 놈이 다시 치역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미 역함수를 알려줬을 때, 즉 다시 말하면 F 인버스 1이 만약에 2라고 하면 이 1과 2를 또 자리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일단 자리를 바꾸겠죠.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이 인버스는 어떻게 보면 나 자리 바꿨다라는 티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티를 내야 돼요. 나 1이랑 2 자리 바꿨어 라고 했으니까 인버스에다가 다시 인버스를 붙여줘야겠죠. 원래 인버스가 있는데 인버스를. 근데 인버스와 인버스가 만나면 사라져서 F2는 1이다 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뭐랑 같아요? 집합에서는 여집합의 여집합은 없어지고 명제에서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함수에서는 인버스의 인버스도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봤을 때는 쉽다 이거야. 왜? 정의역과 공역, 치역을 순서대로 바꾸면 되는데 선생님, 그럼 이게 모든 지구상에는 모든 함수는 그럼 다 역함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야. 아니다 이거야. 바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고 언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내가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X가 저기 그린 대로 1, 2였고 Y가 A, B였어.
그리고 얘가 F 함수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얘한테 화살을 쏘고 얘가 얘한테 화살을 쐈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자, 선생님, 여기서 여기로 화살을 쏘는 게 우리 F 인버스 함수라고 하는데, 자, 화살 맞았죠? 화가 나서 반대로 화살을 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화살 맞았죠? 반대로 화살을 쏩니다. 근데 얘들아, 역함수도 결국 이 뒤에 함수란 단어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 역만 붙어 있는 건 없잖아. 역입니까? 이런 말 없잖아. 역함수를 고르시오라고 할 거나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고르시오라고 할 거잖아. 그럼 물어볼게. 우리가 방금 여길 정의역이라고 했고 여길 치역이라고 했는데 역함수는 여길 다시 정의역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호수야, 우리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하나 넣었을 때. 아니, 그건 좀 너무 초딩식이다. 함수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바로 정의역이 모두 다 대응이 될 때 우리가 바로 함수라 그래. 그 말 뜻은 뭐냐면 화살을 안 쏘고 기다리는 친구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잘 봐. 정의역이 1, 2였고 치역이 A, B였는데 역함수는 다시 정의역이 A, B고 치역이 1, 2니까 A, B는 한 발씩 맞았으니까 다시 한 발씩 돌려줄 수 있고 돌려줄 때 완벽하게 A든 B든 정확하게 한 발씩 쐈으니까 함수란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역으로도 화살 쏠 수 있고 정확하게 한 발씩 화살을 쐈으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 예시를 한번 그려볼게. X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 2. Y가 A, B, C인 거야. 그러면 1은 A한테 화살 쏘고 2는 B한테 화살 쐈다고 쳐볼게. 그리고 우리가 이걸 F함수라고 해볼게. 그럼 역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선생님 그럼 이게 F 인버스잖아요. 그렇지? 그럼 A는 1한테 다시 화살을 보복으로 쏘면 되고 B는 2한테 화살 쏘면 되는데 C가 문제라는 거야. 왜? C는 처음에는 치역으로 불렸지만 역함수 입장에선 정의역이란 말이야. 근데 정의역이 화살을 안 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하나만 더 하고 너네들한테 이제 물어볼게. 그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 하나만 더 그려볼게. X가 1, 2였고 Y가 A, B였어. 요렇게. 근데 요렇게 화살을 쏴버렸네. 1도 A한테, 2도 A한테. 그리고 이걸 F함수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한번 역을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A 입장에선 1한테도 화살 쏴야 되고 2한테도 화살을 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B는 심지어 정의역으로 몸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안 쏘고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A는 지 혼자 두 발을 독식으로 쏘고 있어. 근데 아시다시피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한 명은 꼭 한 발씩 화살을 쐈을 때 함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데 얘는 지 혼자 두 발, 얘는 안 쏘고 기다려. 그래서 얘도 또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의 예시를 보여줬거든.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를. 그럼 물어볼게. 그럼 너네들이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너무 예시가 많을 거 아니야. 이걸 외우기보다는 얘를 외우면 되겠네. 얘를 암기하자. 뭐를 암기하냐라고 하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야. 요런 예시밖에 안 된대. 근데 요런 예시라는 게 결국 5글자지. 뭐지? 1대1 대응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역함수 존재는 바로 1대1 대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선생님이 숙제로 낸 프린트 이름이 뭐였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잖아.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 안 내요. 한 10문제 중에 1대1 대응이란 단어가 들어간 게 한 3문제. 만약 10문제 이 단어를 내야겠다. 요 파트를 내야겠다라고 하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런 문장은 거의 한 10문제 중 3문제밖에 없고요. 대부분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럼 애들 당황해요. 역함수 존재가 무슨 뜻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네. 역함수? 그냥 역함수 이런 거는 알아. 둘이 자리 바꿔서 인버스 붙이는 것도 알아.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랑 똑같은 거니까 같은 풀이로 시작을 풀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기억나시죠? fx가 a, 아니다, 이렇게 할까? a,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래놓고 x가, 이게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고 한 게 우리 저저번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은 안 나오고 요거 대신에 갑자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요거 부등호 나눠가지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서 크면은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붙여서 나오니까 선생님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뭐가 나오면 되겠다? 양수 나오면 되겠네요 해서 풀면 되는 거야. 얘는 문제가 비록 오류가 있지만 왜냐면 마이너스 a제곱이 양수니까. 자, 어쨌든 요거 말 똑같은 말이니까 기억해두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도 공부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제이야 뭐가 궁금해야 될 것 같아? 함수 배웠어. 역함수도 배웠고. 그럼 우리 함수 다음에 뭐 배웠어? 자, 그건 좀 이따 배우고. 함수 다음에 배운 단원 이름이 뭐였지? 소단원 이름이? 이번 숙제가 어느 단원이었어? 합성함수지. 그럼 결국에는 합성함수도 역함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거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집중해.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면 x에서 y로 함수를 f함수, y에서 z함수로 g함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 2가 a, b한테 화살을 쏘고 pq한테 화살을 쏜다고 했을 때 일단 이쁘게 예시들기 위해 이렇게 화살을 쐈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g.f라고 표현했어요. g.fx 함수. 선생님 왜 g부터 나와요? 라고 하면 합성함수 따질 때는 여기부터 순차적으로 여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나온 이걸 대입해서 말하는 게 답이 2번이기 때문에 그림은 f 다음에 g가 그려져 있지만 합성할 땐 g를 쓰고 f를 쓴다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합성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할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화살을 쏠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G 인버스라고 부를 거고 얘는 F 인버스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여기 F 다음에 G를 썼는데 역함수는 G 역함수 다음에 F 인버스를 썼단 말이야. 그럼 순차적으로 따지면 얘 먼저 쓰고 얘 쓴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내가 문제 물어볼게. 그럼 이 분홍 색깔은 합성함수 표기를 어떻게 써야 돼? 오히려 나중 게 먼저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X 함수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아니 맞잖아. 앞에 거 뒤에 건데 뒤에 거 앞에 거라고 썼듯이 앞에 거 뒤에 거니까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되잖아.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재미난 사실 G 도트 F를 결국 역함수 구한 게 얘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인버스를 붙여도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인버스를 붙이면 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써봤어. 이렇게. 근데 쓰고 보니까 신기한 게 우리 드모르간 법칙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야. 드모르간도 A 교집합 B에다가 여집합을 나눠줄 때 나눠주고 반대로 바뀌고 나눠주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요 드모르간 법칙을 할 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순서를 바꿔서 썼나? 안 바꿔서 썼어. 물론 어차피 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나 똑같은 건 맞아. 근데 그거는 이걸 쓴 다음에 교환 법칙 하는 거지 드모르간을 분배하면서 순서가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역함수 볼까? 얘를 분배할 거야.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근데 신기한 점. 이 역함수를 받은 아이들은 순서가 바뀌어. F 역함수 다음에 G 역함수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이 인버스를 분배할 때는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여기서 여긴 되게 잘해. 왜? 나눠주는 건 문제가 없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묶어줄 때 이제 혼란이 많이 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실수가 정말 많아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F, G 인버스 도트 H 인버스 이렇게 나왔어.
얜 누구랑 같냐? 라고 하면 애들 다 같이 이걸 써갖고 온다 이거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안 된다. 왜? 역함수로 묶어줄 때 또한 순서가 바뀌어야 되니까 H.G의 전체 역함수라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지. 또 하나, 선생님, 만약에 여기는 G 역함수가 있었고요. 여기는 없었어요. 그럼 얘도 만약에 인버스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버스의 인버스는 사라졌던 원리 때문에 얘부터 먼저 쓰면서 인버스 붙이고 쟤는 원래 있었으니까 떼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도 조심하고 인버스와 인버스의 성질 조건도 잘 만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요? 그게 지금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유형 9번까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9번에서 꼴랑 그 유형 설명 써 있는 것 중에 3번 한 거고요. 1번하고 2번은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